겉으로는 웃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남을 깔보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는 착해 보이지만 아주 교활하게도 은근히 남을 깔보기를 좋아하고 그 대상이 내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는 쉽게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교활한 사람을 구분하고 대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안함을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해소한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돌리기 위해 혹은 자신이 더 강력하고 통제력이 있다고 느끼기 위해 타인을 비하하고 깎아내린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항상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반복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잠시 동안만 자신을 위로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더 큰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거리를 두어라. 이런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고 깔보고 있다고 해도 반응해주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반응을 해주면 자신의 말이 먹힌다고 생각하여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더욱 더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두 번째, 남에게 피해주면서 당당하게 군다. 인간관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꼭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 행동에 대해 당당한 사람들을 마주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고통을 주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 피해 입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자기 행동은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그렇기에 평소에도 거만함이나 공격성을 드러내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폭력적인 성향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책임감 부족과 공감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를 주면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거짓말, 왜곡, 책임 전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약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권력이나 위세를 이용하여 당당하게 행동한다. 피해를 주면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들의 행동을 용납하거나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 피해는 더욱 심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남을 깔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성공을 두려워한다. 이 사람들은 그 성공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등감을 견디지 못해 본능적으로 주변인을 더욱 깎아내리려 애쓴다.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오래전 성취를 들먹이기까지 하지만 이미 그 성취는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다. 그들의 행동은 깊은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타인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으나 결국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것은 자신감과 자존감에서 나온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타인의 성공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의 성공에 대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 필사적으로 성공을 부정하고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나도 그 정도는 했어 같은 식으로 상대방의 성공을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성공에 방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기에 우리는 그런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한 인간관계의 지혜다. 네 번째,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낮추며 깔보는 행위로 자신을 높이려 한다. 이런 행동을 할수록 자신이 더욱 비참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를 멈출 수 없다. 이런 행위의 근본에는 불안정한 자아상과 낮은 자존감이 자리하고 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 한다. 이는 결국 자신의 가치를 오로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측정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는 대부분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서 있게 하여 열등감을 더욱 깊게 한다. 자신의 열등감을 달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은 이러한 행동이 잠깐의 위로는 될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결국 더 큰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푸튼 한심한 인간일 뿐이기에 이런 사람의 말에 신경 쓰느라 소중한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라. 다섯 번째, 부주의하게 말한다.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때로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다. 세심하지 못한 언어 선택은 타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으로부터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경시하며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때로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아픔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든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타인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비난한다. 그러나 진정한 솔직함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솔직함과 무례함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이러한 행동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있다.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태도다.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자신을 반영한다. 말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낸다.
반면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여 말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숙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당연하고 기본적인 예의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국 말은 단순히 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대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6번째,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화내는 것을 즐긴다. 이들은 타인의 불편함과 분노를 즐기며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즐긴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타인을 향한 이해와 공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한다. 이는 깊은 사회적 문제를 나타낸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회 내에서의 신뢰와 연대감을 파괴하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신의 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사회적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타인을 고의로 괴롭히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들의 일시적인 쾌락은 오래가지 않으며 결국에는 외로움과 고립만이 남는다.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자기 성찰이다. 자신의 행동이 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이런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이 낫다.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더욱 비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을 고의로 괴롭히는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7번째, 질투심이 강하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곤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투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비교는 항상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남과 비교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법을 모르기에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그 부족함을 메우려 든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질투의 가장 명백한 표현이다. 그들은 자신이 부러워하는 사람의 외모나 지능, 혹은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보며 비교의 늪에 빠진다. 이런 비교는 결코 건설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만을 가중시킨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들의 시도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으로 이어지며 이는 그들이 질투하는 대상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잊곤 한다. 그들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경계하게 만든다. 이러한 경계심은 그들이 원하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결국 그들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또한 질투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다. 그들이 타인을 향해 쏟는 에너지를 자신의 발전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질투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보며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질투의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며 질투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위치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8번째, 인간관계에 소속되고 싶어 한다. 남을 깔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때로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곤 한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인기를 얻거나 주목받기 위해 약하거나 인기가 없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놀림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욕구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잠시 동안은 집단 내에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얻은 허황된 성과일 뿐이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로부터 진심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것에서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된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독특함을 존중할 때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을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속감과 인정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행동은 단기적인 주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속감이나 인정을 얻지 못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이들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행동 때문에 스스로 인간관계에서 도태되기에 결국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웃는 얼굴을 하고 남을 깔보는 사람들의 8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사람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의